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공처럼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면 그 물체를 움직이는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말고도 에너지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 바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중력이라는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 일을 한 것이 맞죠. 즉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가진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텐셜이란 말은 잠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죠. 오늘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은 곳의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는 2kg짜리 물체가 떨어질 때 얼마만큼 일을 하게 될까요? 일의 공식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높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되겠죠.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알다시피 mg,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여서 중력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높이를 h라고 바꿀 수 있죠. 즉 일의 공식에서 힘은 중력인 mg이고 이동거리는 그 높이만큼이니 높이 h를 하여서 이 식을 바꾸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하는 일의 양은 mgh만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떨어지기 전까지는 mgh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양은 mgh만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m이 질량, g가 중력 가속도, h는 높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만약 10m 높이에 있는 2kg 물체를 5m 높이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 내렸습니다. 이때 2kg짜리 물건이 내려오면서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2kg짜리 물건에 작용하는 중력 F는 mg입니다. 2kg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12로 한다면 힘은 20N의 힘으로 끌어내려졌겠죠. 이동거리는 5m 내려왔기 때문에 5m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m 내려오면서 한 일은 100줄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10m 높이에 있을 때 2kg 물체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그리고 5m 높이에 있을 때 2kg 물체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 P'이라 할 때 이때 또 mgh'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10m 높이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계산해보면 200줄이 나오고 5m 높이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100줄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200줄이었는데 나중에는 100줄이 되었습니다. 몇 줄이 사라졌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00줄만큼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델타 이 P는 100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여도 100줄이 나오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해도 역시 100줄이 나온다는 것으로 보아 결국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큼 중력은 그 물체의 일을 한 것이 되겠죠. 결국 중력이 한 일의 양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같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의 양은 이런 에너지들, 운동 에너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도 같다는 얘기도 배웠죠. 그럼 이 두 에너지가 함께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높이가 높아지는 운동이 그 예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니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고 높이가 높아지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런 경우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두 변화량의 합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2kg짜리 물건을 30N의 힘으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끌어올린 높이가 10m라고 하죠. 자, 이때 힘이 한 일의 양을 구해보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자, 힘은 30N으로 잡아당겨 높이는 10m 끌어올렸으니 이 힘이 해준 일의 양은 300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배웠듯이 이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2, 중력 가속도 10, 높이는 10m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200줄이 됩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없었으니 0줄이었다가 높이 10m가 되면서 200줄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해서 300줄이 나와야 하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그렇죠, 100줄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100줄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죠. 처음에는 멈춰 있었으니 처음 운동 에너지를 0이라 뒀을 때 이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이 100줄이라는 계산도 할 수 있고,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 질량 2kg을 넣어서 나중 속도 v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그 속도가 10m/s라는 것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 물체는 실제로 아래쪽으로 20N만큼의 중력을 받게 되죠. 질량이 2kg고 중력 가속도 g가 10이니까 중력은 20N만큼 받으니까 위로는 30N, 아래로는 20N 받으니까 실제 R자임 F R자는 30 빼기 20R에서 10N이 됩니다. 결국 이 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10N이고 이 R자임이 해준 일인 WR자는 R자 힘에다가 높이,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죠. 몇입니까? R자임은 10N이고 이동거리는 10m니까 R자임이 한 일은 100줄이 됩니다. 자, 이 100줄 무엇과 똑같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값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R자임이 해준 R자 1의 양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도 같다는 걸 아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물체에 해준 전체 힘이 아니라 그 물체에 실제로 작용한 R자 힘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2kg 물체인데 이번에는 20N의 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높이가 10m일 때 일의 양을 구해보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20N의 힘으로 10m를 이동했으니 일의 양은 200줄이 됩니다. 자, 역시 일의 양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몇입니까? mgh를 이용해서 구하면 200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몇이 됩니까? 그렇죠. 어차피 200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0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운동에너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 물체는 같은 속도로 그냥 쭉 끌어올린 것이지 끌어올리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위에서 같이 R자임을 구해보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20N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은 0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R자힘이 해준 일도 0일 테니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없는 것이죠.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질량이 3m짜리 A 물체와 질량이 2m짜리 B 물체가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데 B가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A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10배라 했습니다. 자, 식으로 적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델타 2K의 10배다 이렇게 식을 적어볼 수 있죠.
이때 가속도 A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이거 하나이므로 이 하나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력이 한 2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W 중력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 했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R자 힘이 한 1의 양과 같다고 했죠. 즉 W R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비물체의 중력이 한 1의 양과 R자 힘이 한 1의 양을 구해서 그 관계를 알아내면 되는데, B의 중력이 한 1을 볼까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mg만큼이고 이 B가 내려온 이 거리를 h라고 한다면 중력이 한 1의 양은 2mgh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R자 힘이 한 1의 양은 10 곱하기 R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h가 되겠죠. 이 R자 힘은 F는 ma의 식에 의해서 B의 질량이 2m이고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정리해보면 2mgh는 10 곱하기 2ma h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정리를 싹 해줍시다. 질량 m은 날리고 높이 날려주고 마지막 남은 가속도만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a는 10분의 1 g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의 10분의 1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력 포텐셜 변화량이 중력의 한 1의 양이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R자 힘이 한 1의 양과 같다는 걸 꼭 아는 게 중요합니다.